안녕하세요. 법대로 내 맘대로 박찬계 법무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제목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했는데 사회행위 취소 청구의 소장을 받았어요 입니다. 민법 제406조는 채권자 취소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제1항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입니다. 여기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사회행위라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채권자는 소송을 통해서만 그 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회행위 취소소송 원고는 채권자이고 피고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입니다. 즉 채무자를 피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행위 당시에 채무자 및 수익자 또는 전득자 모두가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즉 사회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는 사회의사가 있었으나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사회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면 채권자는 패소하게 됩니다. 다만 채무자의 사회의사가 증명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이에 대한 반증의 입증 책임은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있습니다. 사회행위 취소 청구 소송의 청구 취지를 예로 들어봅니다. 피고와 소의 나 모친 사이에 별진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7년 3월 13일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의 나 모친씨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입니다. 간혹 채무 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사회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매매가에서 저당권 피의담보 채무를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계약을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이 채권시는 2003년 9월 8일 김 채무씨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250만원의 채권을 신한카드사로부터 양도받았습니다. 이 채권시는 김 채무씨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관할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아 그 지급명령이 2003년 11월 4일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김씨의 아버지 김부친씨는 고양시 삼성동 100번지 삼성아파트 101동 1004호를 분양받아 2002년 11월 29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김씨의 아버지 김부친씨가 사망하자 상속인인 김부친씨의 아내 나모친씨와 김채무씨를 포함한 자녀들 4명은 7년 3월 13일 나모친씨로 하여금 101동 1004호 아파트를 단독 소유하게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2017년 5월 2일 김모친씨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당시 김채무씨는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 초과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이 채권시는 김채무씨가 101동 1004호 아파트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인 11분의 2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나모친씨에게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인 이 채권시를 해하는 것으로 이 분할협의는 김채무씨의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나모친씨는 101동 1004호 아파트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면서 사회행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나모친씨는 이 분할협의를 하면서 채권자인 이 채권시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즉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한 바와 같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수익자인 김모친씨는 이 채권시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김모친씨가 이 채권시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즉 선이냐 악이냐가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법원은 김부친씨와 나모친씨 부부는 약 48년 가까이 4명의 자녀를 양육하며 혼인생활을 유지한 점, 2002년 11월 29일 남편 김씨 명의로 이 아파트 101동 1004호를 취득하고 김씨가 사망한 2017년 9월경까지 약 20년 이상 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나씨는 김씨의 사망 이후 현재까지도 이 아파트 101동 1004호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김씨의 상속재산은 이 아파트 101동 1004호가 거의 유일한 점. 김 채무씨를 비롯한 나 모친씨의 자녀들은 2002년 11월 29일부터 현재까지 어머니 나씨와 주민등록을 함께하며 이 아파트 101동 1004호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바 모두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김 채무씨를 비롯한 나 모친씨의 자녀들 모두 이 아파트 101동 1004호에 관한 지분을 포기하였는 바 이 아파트 101동 1004호의 11분의 2 지분을 가진 김 채무씨 때문에 나 모친씨의 다른 자녀들까지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김 채무씨 등 나 모친씨의 자녀들은 이 아파트 101동 1004호를 김 부친씨와 나 모친씨의 공동소유로 인식하였을 뿐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았고, 노모인 나 모친씨 여생 동안 안정적인 주거생활 등을 위하여 이 아파트 101동 1004호에 관하여 자신들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이를 나 모친씨의 단독소유로 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였던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 모친씨의 항변을 받아들여 이 채권시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채무 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 후 소제기를 당하여 패소하여 원상회복되기도 합니다. 이번 판결은 나 모친씨가 악의의 수익자가 아님을 분명히 함으로써 김 채무씨의 지분 11분의 2만큼 말소되는 상황에 이르지 않아 다행이라 할 것입니다. 채무 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였다가 수익자의 악의가 인정되어 패소하여 원상회복되는 것을 아예 차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상속 포기입니다. 상속 후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상속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상속 후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회행위 취소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즉 상속인 갑이 상속 포기 신고를 하였는데 나머지 공동 상속인들이 이 신고가 수리되면 갑은 처음부터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상속 포기를 신고한 날 갑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였더라도 갑의 상속 포기가 사회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